반갑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는 말을 세 단어로 앞자를 따서 온생취 이렇게 이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계속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음 공부라는 이야기를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듣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하긴 힘들지만, 원불교를 내주신 소태산 대종사님 관점으로 아주 쉽게 정의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먼저 알아차리는 공부다. 별일이 없을 때, 이렇게 지금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내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로부터 알아채는 것으로부터 마음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물건도 이렇게 쓰고 나서 제자리에 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일이 없을 때 그 제자리에 둬야 되는데, 그 무영한 마음이 어떻게 있어야 제자리에 온전하게 편안하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것이 마음 공부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또 결론하고 가깝기도 하다. 그만큼 쉽고 기초적인 거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첫 번째 별일이 없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경우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지금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일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듣는 일을 하시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을 쓰는 법, 쓰려면 이왕이면 잘 쓰는 법, 마음을 잘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소태산 스승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만 쓰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죠. 마음을 쓰면 몸이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것은 몸을 쓰는 것하고 떨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손짓을 한다 이러면은 이게 손이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따라 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왜 마음 공부가 중요하냐면,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걸 행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행동 거지를 잘 해야 행복한 길로 가든 불행한 길로 가든 그 둘 갈림길에서 양쪽을 다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몸과 마음을 심신작용한다고 하죠. 심신작용을 하는 것인데, 한번 해볼까요? 아무튼 마음과 몸을 합치면 사람이죠. 이 사람의 행동인데, 몸과 마음을 쓴다는 얘기죠. 심신작용을 하는데 결국은 몸을 쓰는 것은 마음을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 씀씀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쓸 것이냐의 대표적인 그 마음 씀씀이의 방법으로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생취에 관한 이게 뭐 부족하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이 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뉴스 보면 그 수술을 환자가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과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왼쪽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인데 사실은 의외로 그런 의료사고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건데 그 아들이 그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그 환자 이 차트 같은 데 다 써 있고 그 환자 이름표 같은 데도 다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다 써 있는데 간호사가 묻고 의사가 묻고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또 묻고 계속 물어요. 왼쪽 맞냐 왼쪽 맞냐. 왜 그러겠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잠깐 부주의하면 아주 씻을 수 없는 그 사고가 나고 아주 씻을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 증권사 직원이 그냥 그 동그라미 하나 컴퓨터로 잘못 쳐가지고 그 증권사 하나가 거의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하나 깨는 것도 실수인데 그 부주의는 같은 거예요. 작나 크나.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면 큰 행동할 때도 부주의하는 거죠. 이제 정전 원문에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라고 돼 있어요.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온전 생각 취사. 원불교 사람들은 대개 온전 생각 취사, 일심 아르마리 실행 공부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들은 세상이 바빠져가지고 더 간단하게 온생취 이렇게 세 마디로 줄인 겁니다. 대종사님은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라고 수행품 1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이렇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보면 또 잘 되지도 않고 뭐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 마음 공부라는 말보다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좀 외국에서 왔어요. 외국 뭐 마인드풀리스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마음 챙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이 수행의 첫걸음을 마음 챙김이라고 이미 100여 년 전에 그렇게 보신 거죠. 뭐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아유 정신없다, 정신 사납다, 정신이 나갔나 보다. 무슨 사고를 친다며 그러죠. 아, 내 정신이 잠깐 어디 아무튼 제 정신이 아니었나 보다고 내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표현이냐면
마음을 잘 챙기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 공부하시면 그런 표현들을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왜 그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살짝 맛이 갔다 그럴까? 여기서 더 나가면 그 좀 표현이 그럴 좀 이제 미쳤다고 하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때 행동하면 뼈 아픈 후회로 이어진다. 이제 아주 소극적으로 보면 그런 거라도 좀 막아야 하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온생취 마음 공부를 하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살아가는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가 났을 때 이거를 일어날 것이냐, 배를 끄고 나서 5분만 더 잘 것이냐, 그리고 5분 후에 또 더 잘 것이냐, 일어날 것이냐, 아침밥을 굶고 차라리 조금 더 자고 택시를 타고 그 시간에 좀 잠을 잘 것이냐 말 것이냐, 보기 싫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점심에 짜장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서부터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한 다음에는 또 그냥 이혼을 해버릴까 말까 뭐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하는데 도장을 찍어줘야 되냐 마냐, 결국은 그런 거죠. 저도 자꾸 요새 배가 나오는데 누구 탓이에요? 먹을까 말까 하는데 먹을까 쪽으로 선택을 하니까 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다. 아주 간단히 보면 그 선택들이, 그러니까 취사 선택인데 좋은 거를 골라서 택한다는 얘기, 선택이라는 게. 취사는 취할 취자에 버릴 사자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사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다가 선택을 붙여주면, 뒤에다가 붙여주면 좀 빨리 알아들어요. 취사 선택.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계속 선택하고 취사했던 결과물이에요. 제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저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 얘기를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러면 똑같이 미래의 나는 어떨 것이냐, 미래의 나는 어디에 가 있을 것이냐, 그게 누구한테 달렸어요? 지금 내 선택에 달렸어요. 지금 당장 내가 부산을 가고 싶다 그러면 택시 타고 역으로 가서 티켓팅하고 부산으로 가면 돼요. 광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광주표를 티켓팅하면 돼요. 누구의 선택이냐? 나의 선택이에요. 저 사람을 만날 것이냐 말 것이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예라고 대답할 것이냐 노라고 대답할 것이냐, 이 수많은 것들이 다 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선택을 얼마나 지혜롭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제 그래서 지금 온생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내 마음이
무언가를 선택을 하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불교에서 선업, 악업 하는데 업이 되는 거죠. 깔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그 원인에 의해서 현재의 내 삶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한마음서부터 시작해서 인과의 이치 따라 원인 결과 따라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둘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제 현재 나를 자꾸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럴 일은 아니다. 내가 그동안 수없이 취사 선택한 결과가 나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설계할 때도 딴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에 달렸다. 일체 유심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취사 선택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온전 생각 취사,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생치 공부를 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일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누구나 또 성공을 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을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제가 이게 뭐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 과정이 성공할 만해야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지죠. 원인이 합당해야 결과가 거기에 따라오는 거죠. 그 과정이 어때야 되냐면 어떤 행동을 하고 마음을 쓸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야 어떤 일의 결과도 성공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자기 마음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결정 하나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하고 마음 하나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요령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트레이닝을 충분히 해가지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할 때 과연 그게 이루어지겠는가. 결국은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마음 공부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태한 대종사님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온생취라는 말로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공부가 좀 힘이 쌓여야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행복하려면 온생취하라.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충분히 행복하기보다는 좀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는 좀 고통스럽고 뭐 견뎌야 되고 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좀 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계속 현재를 희생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시점에 가서 돌아보면 내가 오고자 한 곳에 지점에 온 것 같은데 행복하진 않은.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한 10년, 20년 애썼는데 막상 아파트를
구입해서 가족이랑 이사는 갔는데 행복하진 않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는 이 현재 안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하면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 방금 전에 지금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면 방금 전에 지금이 과거로 됐고 다가오지 않은 지금이 현재가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잡을 것이냐? 과거도 잡고 미래도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을 잡으면 돼요. 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편안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온전한 마음을 챙기고 지금 가장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바른 판단을 해서 바른 취사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 쌓이면서 내 인생이 지금 자꾸 그 온생치 마음 공부에 의해서 좀 더 온전하고, 온전하단 말은 편안하고 평화롭고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은 이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지혜로워지고 취사를 잘하면 정의로워지고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언제 이 공부를 하느냐, 마음 공부를 하냐,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별일이 없다 그러면 편안히 계세요. 내 마음을 그 온전한 곳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럼 뭐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나 뭐 남편이나 자식이나 뭐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뭐예요? 일이 있는 거죠. 일이 없다가 일이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손발이 없어? 지가 떠다 먹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작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 인생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할 것이냐. 또 어떨 때는 상상도 못한 어떤 뭐 불행한 일이 닥칠 때도 있거든요. 뭐 물 한 잔 떠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살 떨리는 경계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그 이렇게 마음 공부를 이렇게 온생치 마음 공부로 단련이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그때도 똑같이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연습한 대로 경기에서 하듯이 그때도 똑같아요. 그 어떤 상황 경계의 크기,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요령은 같다. 어떻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죠.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요 세 박자를 딱 맞춰서 대응을 하면 최선의 선택, 취사 선택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일,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정말 나중에 행복한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럴 일은 아니다. 불교를 믿는 분은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되고 원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법신불 사하님께서 인과의 이치 따라 씨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진리의 뜻에 맡기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 공부만 잘하면 되고 여러 가지 마음 공부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니까 이제 앞으로 더 배우시기로 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아무튼 지금 마음을 잘 챙겨서 그 상황에 맞게 나는 오직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속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게 무슨 사주팔자를 보거나 또는 뭐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있어서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한순간 한순간에 내 취사 선택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다 하는 대단히 상식적인 그 생각들을 좀 이렇게 늘 하시면 내가 알 수 없는 존재에 이렇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얘기하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가 쓰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운명도 좌우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